일단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잘 있다. 꾸준히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잘 있단 말. 건물주가 대성포예요. 집에 대성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도 지금 꿀먹고 있고. 아가씨가 필요하시죠. 아가씨. 보고 무사람이야. 네, 저희 채널A 탐사보도팀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죠.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성 측은요, 즉각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보실 때 어떤 식의 불법 영업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채널A 단독 보도인데 지금 아주 일파만파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성이 건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하지 않습니까? 빅뱅의 멤버고 지금은 군복무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 강남에 있는 한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8층이에요. 작지가 않아요. 이게 310억 원짜리 건물을 310억 원. 대성이 이걸 살 때부터 유명했단 네, 말이죠. 예. 살 때 2017년에 샀습니다. 그렇죠. 2017년 11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2005년부터 이 술집이 유흥주점이 불법 그렇죠. 영업 중이었다는 예, 예.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증언이에요. 그 대성은 몰랐다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채널A 탐사보도팀이 확인해 보니 여기는 술집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식당, 그리고 그렇죠. 사진관. 네. 이게 5층부터 8층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도팀이 취재를 보시면 낮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문이 안 열리죠. 문이 안 열려요. 예. 그러니까 이 상간대. 예. 그래서 이제 사진관을 찾아 올라가 봅니다. 철문으로 잠겨 있어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해서 보니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들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고 종업원들도 나와 있고 네. 밤에 술집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런데 단순히 술을 파는데 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정황까지 포착이 됐는데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순위들은 저희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다 같이. 하나만 틀리고 업주만 틀린 거예요. 뭐 아가씨도 같이 하고 그냥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거 아니라 테이블 안에 2시간 같이 놀다가요. 네, 나가서 아마 1시간 아마 연애할 거예요. 똑바로 하시면 이에요. 뭐 호텔이나 호텔 이쪽 숙박 비용은 따로 다 준비. 네, 장희영 교수님. 사실 뭐 아직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의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 중 한 곳이 지난 4월에 여성 도우미를 고용을 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네, 한 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3곳도 다른 시설 기준 위반으로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 이제 한 곳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유흥주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인 것처럼 포장해 놓고 사실상으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한 것 때문에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아서 8월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얼마큼이냐? 한 달이에요.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3곳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준 위반에서 뭐가 위반이 됐냐면 노래방 기기, 이런 음향 시설을 역시 일반 음식점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흥주점이었던 건 맞는 거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유흥주점인 거 뭐 드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덮쳐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곳이 일반 식당인지 사진관인지 유흥주점인지는 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발각된 것. 저는 사실 이거를 굳이 우리가 자극적으로 뉴스를 내보낼 거면 그동안 버닝썬
법인성 사태도 있었고 YG도 있었고 뭐 대성도 YG 소속이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사실상 전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게 대성 씨가 이 건물을 산 게 2017년이라고 하고 2005년부터 이런 식의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0여 년 동안 이거를 그냥 아무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알면서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지 어쩌면 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YG도 그랬고 버닝썬 사태 때 거기도 그랬고 다 일반 음식점으로 해놓고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관행 아니야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라고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앞서 우리 불법 증축했던 거기도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클럽 말씀. 그렇죠. 저는 이번 사건은 대성 사건이긴 합니다만 대성 사건을 취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대성 건물 불법 유흥업소 실태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A씨가 그 업소 관계자의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안 경찰이랑 통화했는데 우리 아가씨가 4, 50명씩 출근한다는데 그거 한 명을 찾지 못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경찰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고 다른 지인의 소문을 같이 엿들먹거든요. 네, 김 변호사님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의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대성 건물과 관련해서 관할 파출소에 접수된 신고만 9건이었다고 하고 순비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경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했는지 알아보기나 했는지 그런 게 또 우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 9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장에 출동을 했을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경찰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서 아마 여성 접대하는 여성 도우미를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적발을 했는데 여성 도우미가 나하고 아는 지인 사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건 중에서 거의 1건 정도만 뭐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대부분 무혐의로 끝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 일반 음식점인데 유흥업소처럼 운영하는 곳이 단속을 나가면 도우미들이 대부분이 나 손님하고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경찰이 좀 수사 의지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아는 사이랄지 어떻게 만나서 왔는지 또 뭐 휴대폰 내역을 조사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말만 믿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 자체는 이제 수사의 의지가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현동이 굉장히 술집이 많은데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경찰과 유착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건 정도 입건은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나가서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 실패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어서 실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흥 음식점으로 운영을 안 해서 결국 적발을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의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채널A 저희도 조금 더 취재를 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도를 꼭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성 씨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다음날 해명을 했습니다. 매입 후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세입자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불법 영업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 말이요. 대성 씨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부동산을 중개했던 뭐 그런 전문가도 그래서 저도 대성 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젊은 나이에 스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테크는 해야겠고 뭐 스타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연예 뉴스로도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봤는데 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원래 건물을 살 때 아파트를 사도 이제 뭐 아니 우선이요. 곧바로 군대를 안 갔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곧바로가 어느 정도가 곧바로인지 모르지만 2017년 11월에 이 건물을 샀는데 입대는 2018년 3월에 했어요. 4개월이 곧바로입니까? 전 우선 곧바로 아니라고 봅니다. 곧바로라는 말은 굉장히 사자마자 군대 갔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3, 4개월 동안 자기가 3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안 가봤다? 이 중에 140억이 대성 씨의 돈이에요. 나머지 대출입니다. 16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샀는데 간이 안 떨립니까? 저는 누군지 가봅니다. 월세는 잘 내는지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장희영 교수님처럼
술집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제가 그런 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얘기는 믿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몰랐다. 모르고 샀다라는. 아니 건축물 이게 지금 월세가 1억 원이 수입이 떨어지는 건물이에요. 예. 그냥 자기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월세가 매달 1억씩 나와서 연간 10억 이상의 매출이 나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진관이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식당이 일반 우리가 뭐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아서 네. 월세를 도대체 몇 천만 원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1억의 수입이 나오는 거라면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있었을 것이고 네. 제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하나를 더 달면 이 주변에 있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나 일부 상인들이 대성시도 저 술집에 지인과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아직 뭐 일단 추측이고 주장이죠. 주장일 일반 뿐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몰랐다는 이 대성의 주장에 대해서요, 이 대성 건물에 입주한 업주의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갖고 저희 가게 들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밖에서 룸에서도 얘기 나누고 다 하는데 하물며 저희 이 건물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이랑 연관 취한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네, 김관상 변호사님.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대성 씨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서 이게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하나는 예. 과연 유흥업소였는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유흥업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문제가 따르죠. 그래서 경우 따라서 한 16배 정도의 세금을 또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이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제 성매매를 했느냐. 이건 형사처벌이 할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건물주가 자기가 임대를 내놨는데 그 업체에서 성매매하는 것을 뭐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네. 중간에 알고도 계속 그걸 방치하면 성매매 알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걸 알고도 계속 임대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받은 임대 수익 전체를 몰수되거나 또 추징당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네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는 2005년도부터 유흥업소를 업소 그 운영을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대성 씨가 2017년도에 이를 매입했기 때문에 과연 매입 당시에는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성매매 관련 것 자체도 이게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근데 여기에서 우리 2014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냥 확신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미필적으로 유흥업소니까 성매매를 하고 있겠지. 이 정도의 어떤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또 아가씨들이 뭐 여성 도우미를 고용을 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하고 외박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을 인식을 미필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대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의 건물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취재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